네,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박혜미입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 약세 대비 우리 증시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조금 아쉬운 흐름이었는데요. 특히 유가증권 시장 고금리 전망의 질식을 하게 되면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1%에 가까운 하락으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2,700선 결국에는 내주게 됐고요. 게다가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애플과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번 주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가 두 마리 토끼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핫딜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나오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박성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참 우리 시장이 많은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큰 이슈들도 이제 지나갔고 또 앞으로 나올 큰 이슈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정받는 시장 속에서 사실 내 계좌가 파란불이 들어오면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런 파란불이 들어올 때 내 이 소신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예, 지금이 네. 사실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뭐 중요하지 않은 시점은 없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오늘 조금 아쉬웠었던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전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대비 사실 선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반대죠. 미국 네. 증시 대비 지수가 좀 선방을 못 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간밤에 이제 발표가 된 어떤 CPI, 이틀 전에 발표된 CPI에 대한 부분들이 네. 간밤에 발표된 PPI가 예상치를 하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걱정을 조금 축소시켜주는 역할은 했지만 네. 여전히 이제 우리 지수를 보게 되면 좀 힘을 잘 못 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네. 한번 이제 지수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밸류업 쪽이 좀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소야대가 형성이 되고 나서 지금 총선 이후에 지금 밸류업 쪽에서 좀 자금들이 많이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은 기관 투자자들이 밸류업 쪽에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밸류업 쪽에서 그 자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신규 예탁금은 지금 계속 시장에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집중됐었던 기관 투자자들의 그런 자금들이 유출이 되면서 이 자금들이 어디론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하루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는 여전히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았지만 네. 코스닥은 상승 종목 수가 오늘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변형해 가는 이런 자금들이 지금 코스닥 쪽으로 지금 넘어오려는 그런 흐름의 좀 시초로 저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지수가 조금 이제 반등을 해서 마감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이제 확실하게 좀 저점을 잡았다 이렇게 네. 제가 좀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상승 하락 종목수에 대한 어떤 그런 변동폭이 조금씩은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관들의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봐야 된다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더 또 항상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거 4분기, 1분기에 조금 소외가 나왔었던 종목들 중에서 바닥에서 수급이 붙는데 네. 특히 이 기관들의 자금들이 붙는 쪽에 종목들을 좀 잘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관련해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많은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관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수급에 집중해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지금 현재 뭐 정책 관련해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 상황 속에서 내 계좌에 어떤 고민점들이 또 담겨 있을까요? 그 내 계좌의 고민들 15분 종목 상담에서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가보시죠. 네, 위지트입니다. 945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탈출 가능성 있을까요?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도 알려주세요 라고 왔는데 위지트 오늘 종가 809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위지트 비트코인 관련주로 엮이면서 비트코인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오르고 또 내리기도 했던 종목이죠. 위지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해주신 대로 비트코인과 연관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빗썸이라는 네. 국내 2위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종목입니다. 거기가 지분이 있는 그런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을 볼 때는 명확하게 우리가 반감기 사이클을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 가격은 네. 반감기 사이클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그림을 그리지만 이런 테마성 있는 종목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이 사이클 기간 동안에는 굉장히 강하게 오르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제가 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을 제가 반감기 시점마다 항상 세로 줄로 표시를 해놓는데요.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차트를 좀 당겨서 보게 되면은 빨간 선, 기둥선 보이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4년마다 있었던 반감기 때마다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네. 2016년도 이제 7월 9일에 있었던 그 반감기 시절에도 어쨌든 하락을 하다가 이후에 한 1년 반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 때는 2020년도 5월에 반감기가 있고 나서는 한 6개월에서 9개월 만에 상승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반감기 대비해서 상승 시점이 빨라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한번 제가 표시를 해도 이제 박스권으로 해놓게 되면은 16년도에는 이 정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년도의 반감기 이후에는 이 정도 간격으로 축소가 되거든요. 상승 랠리가. 왜 이렇게 되냐면 시장의 학습 효과입니다. 반감기가 오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어떤 공급 물량이 네. 절반으로 줍니다. 블록당 보상 비율이 절반으로 줄게 되면서 이제 공급이 축소가 되고 수요가 유지가 된다면 가격이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됐었을 때 이 거래소에 대한 수수료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거래 대금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는 이 투자사들도 당연히 수혜를 이후에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16년도보다는 이 학습 효과는 20년도에 더 짧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보면 벌써부터 지금 아래에서 거래량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학습 효과가 반감기 앞전까지도 조금 당겼다. 그리고 ETF 수급도 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상승 모멘텀은 좀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반감기 이후에는 일시적인 재료 소멸로 하락을 조금 더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을 하반기까지 끌고 갔을 때는 저는 이 직전 고점 당연히 넘어간다 보거든요. 네. 1,100원은 좀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짧게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하반기까지 좀 끌고 가보시라는 전략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네. 나는 그래도 조금 단기적으로만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요 790원이 깨졌을 때는 박스권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의 의견을 드리지만 해당 종목을 만약에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요 조금 하반기까지의 이벤트 모멘텀을 보고 가져가 보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지트에 대한 투자 의견은요, 하반기까지는 일단 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파워프리티 은지앵님께서 보내주신 한양 디지텍입니다. 22,92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7%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반도체 종목들보다도 덜 오른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신고가 종목입니다. 좀 더 끌고 가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오늘 종가 확인해 보니까 22,2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모리 관련 기업으로 3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한양 디지텍에 대한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우선 조금 더 저는 끌고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 모듈 업체인데 PCB 쪽 매출 비중이 57%로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PCB 쪽, 그러니까 FPCB 쪽이 사실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후열에서 조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쪽이기도 합니다. 근데 글라스 기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PCB 기판, 반도체 네. 기판 쪽은 먼저 반도체 사이클이 시작될 때 장비주들이 먼저 오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반도체의 어떤 지금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되는 한미 반도체가 그 대장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장비주들이 가게 되고 나면은 소재 부품 종목들이 이제 그 다음 사이클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 후열에 가장 마지막에 이제 수급이 뒤로 퍼지는 것이 기판 쪽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반도체 종목들 대비 많이 못 오른 이유는 수급이 가장 후열에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네. 기판 관련 종목들은. 그래서 이 PCB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 가격 매력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제 52주 신고가에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을 조금 더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세단에서 그래서 가격적인 대응을 드리자고 한다면 2만 원이 깨졌을 때는 그래도 추세가 깨져서 조금 내려가는 그런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더 네, 크게 네. 확대가 되는 네.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2만 원이 깨졌을 때는 손절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시 상승을 해가지고 올라갔을 때는 다음 라운드 피겨점인 2만 5천 원까지도 목표가를 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가는 25,000원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급등불님께서 보내주신 SKD&D입니다. 15,500원 매수가시고 5%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SKD&D 오늘 종가 확인해 보니까 12,410원입니다. 얼마 전에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고요, SKD&D? 예, 네. 이제 SK 이터닉스와 네. 이제 분할 상장을 했습니다. 분할을 했는데, 이터닉스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네. SKD&D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돈 되는 사업부. 그러니까 원래 SKD&D가 그동안 많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았었던 이유는 태양광부터 해가지고 이런 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을 받았었던 건데 이 재생에너지 쪽만 딱 잘라서 이터닉스가 상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 업체로 좀 네. 이제 고정이 되면서 네. 여기에 대한 실망 매물들이 지금은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모멘텀을 기대를 하고 참여를 했었던 어떤 투자자분들에게는 조금 더 하락세가 조금 더 연출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면서 매물을 쌓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12,000원을 하방 이탈을 했었을 때 다시 반등을 했을 때는 이 12,000원이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쉽게 돌파를 못하는 어떤 대대적인 모멘텀이 다시 등장하지 않는 이상 매우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유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현금화 권장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조금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서두에서 시장 이야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4분기 그리고 1분기 때부터 소외를 받았었던 종목들 중에 바닥권부터 다지고 올라가는 종목들 잡으면 굉장히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조금 교체를 해서 수익을 조금 보시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SKD&D 같은 경우는 기회비용 차원에서 현금화 권장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관련된 좋은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 좋은 이제 업종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관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SKD&D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태헌맘님께서 보내주신 코아시아입니다. 8,580원 매수하셨고요. 3%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코아시아 오늘 종가 확인해보면 6,76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소폭의 상승을 보여줬네요. 2%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작년 10월에 5,740원까지 갔었다가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또 떨어지면서 뭐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코아시아에 관련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지금 4년 연속 적자 폭을 조금 기록을 네.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긴 하지만 그런 모멘텀을 잘 받지는 그런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모멘텀이 부재인 경우에는 단기적인 차원에서 기술적 대응의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보게 되면은 22일선 대비 한 13에서 14% 정도 하락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 위치가 보게 되면은 지금 작년 11월부터 형성된 박스권, 이 중심부 박스권의 하단부이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봐도 상승, 반등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21선까지 조금 반등이 나왔을 때는 반등 시 좀 정리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유 비중이 그렇게 크지도 않으시고요. 손실폭이 엄청 크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기회비용 차원에서 좀 정리 의견을 드리고 싶고, 반도체 종목을 잡더라도 지금 반도체 쪽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고자 현금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코아시아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이구산업입니다. 5,490원에 매수하셨고요. 5% 비중 가지고 계시네요. 목표가는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이구산업 오늘 종가 5,700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3,280원이었는데 횡보하다가 요즘 들어서 4월 들어서 굉장히 큰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구산업? 우선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언박싱 종목으로도 이야기를 드렸었던 종목인 만큼 저는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는 네.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의 어떤 이제 구리 재련소에서 여러 곳에서 이제 감산에 합의를 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제 공급망을 조금 축소를 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수요는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제조업 PMI 지수가 지금 50.8로 나왔는데 50 위로 가면은 이제 경기 확장 국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50 이하는 축소 국면입니다. 근데 확장 국면으로 이번에 6개월 만에 돌아서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수요가 그럼 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구리의 수요가 대부분 어느 국가에 집중되어 있냐면 중국에서 50%나 차지를 합니다. 네. 근데 중국에서 경기 확장 국면, 제조업 확장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은 구리 수요가 그만큼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제 시장도 확대될수록 구리에 대한 수요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 전반적으로 다 사용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옆에 보이는 이런 배선에 깔리는 이런 선들에도 구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구리 수요는 조금 더 계속 증가를 할 것 같고, 이제 파나마라든지 이제 페루 등에서 이제 여러 대규모 이제 구리 광산을 또 폐쇄를 하는 그런 이슈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망은 계속 닫히고 있는데 수요는 증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 반감기가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리도 의도적인 지금 반감기가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구산업은 구리와 상관계수가 매우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을 보고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라운드 피겨점인 5,000원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뭐 6,700원, 6,800원 이상도 뭐 저는 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에 대한 이슈가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이구산업의 목표가는 6,700원, 손절가는 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10만 2,500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어디까지 들고 가야 주식 좀 한다고 소문이 날까요? 이거 저도 좀 소문이 나고 싶은데, 한미반도체 굉장한 종목입니다. 차트를 봐도 작년 3월 정도에는 14,000원이었던 주가였는데 오늘 종가는 14만 5,500원입니다. 거의 뭐 10배가 뛰었던 이 종목 한미반도체 굉장히 뜨거운 감사입니다. 한미반도체 어디까지 갈까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어떤 이제 밸류를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나 잘 맡고 있는 비전 플레이스먼트 1위 기업이죠. 이제 저는 한미반도체를 굳이 딱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떤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제 개별적인 기업 분석 내용보다는 좀 트렌드를 보고 싶습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멈추지 않으면 한미반도체도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그렇군요. 저는 지금 더 높다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4월 15일 정도부터는 저는 밀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반도체는 그런 매크로 단에서 이제 유동성이 축소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재무부, 미국 재무부에서 유동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래포 계좌에 돈을 채워넣는 시점이 4월 15일 이후부터 나올 것 같은데, 그때는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과열을 보였던 종목들이 조금 밀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계속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한 4월, 5월 정도는 조금 밀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지만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 상승 추세가 다시 한번 조금 더 연장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2분기 이상까지는 조금 쥐고 있으시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가격 대응보다는 아직은 팔 시점은 아니다. 한미반도체가 죽으면 반도체 다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오래 보유해가고 2분기 이상까지
조금 들고 가보시라는 말씀으로 환미반도체 분석을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은진과 함께한 종목 상담 모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갖다 대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그리고 스마트 머니 기법까지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우리 성재 전문가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까 방송하실 때 저희 이제 단톡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 아까 오늘 의상 컨셉을 맞춘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맞췄나요? 맞추진 않았는데 네. 참 신기하게 네. 의상 색깔이 참 맞춰졌습니다. 예. 네, 저희가 뭐 의도적으로 맞춘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검은색으로 좀 맞춰졌어요. 예. 근데 오늘 약간 의미 부여를 해보자면 2,700선이 좀 깨졌습니다. 예. 주말을 좀 기분 좋게 맞이를 해야 되는데 주말을 맞이하는 마음이 좀 편치가 않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아까 뭐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외국인 쪽에 수급이 살짝 걱정이 좀 되기는 합니다. 예. 보니까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원 30전 오르면서 1,370원 40전에 마무리가 됐어요.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달러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살짝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괜찮을까요? 물론 이제 환차손 때문에 들어오는 게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선물 시장 매도를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연결이 다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PPI가 조금 괜찮게 나왔음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어떤 물가 데이터에 대한 우려보다는 사실 지금 장기채를 발행을 하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선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이제 우리는 우리 시장만 놓고 딱 봤을 네. 때는 ADR 기준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데 과대 낙폭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서두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금은 신규 예탁 자금이 들어오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환율도 떨어지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한 4.3, 4.2 이렇게 떨어져야지 예탁금이 다시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수급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맞지만 밸류업 쪽에서 지금 자금들이 나오는 것들이 네. 이탈이 나오는 것들이 언제까지 이탈이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탈이 나오는 동안 이 자금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에 주식시장에 들어올 텐데 그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갈 만한 매력적인 단가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4분기, 1분기에 소외를 받았다가 바닥권에서 좀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 좀 매력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종목 선정만 잘하시면은 정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좋은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더 올라오는 그런 개선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는 좀 걱정을 했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시장에 과대 낙폭된 종목군들이 있고 또 찾아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저희와 함께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간밤 미국에서 애플과 엔비디아가 괜찮았거든요. 예. 보니까 그 두 개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AI 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또 반도체, 특히 SK 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 기록했고 예. 그 밑에 종목군들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전문가님 그러면 이런 흐름이 앞으로도 좀 계속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올해 연말까지는 조금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왜 제가 이렇게 길게 보냐면 지금 과열이니까 그렇게까지 가겠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사실 꺾일 그런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쇼킹하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제 보게 되면은 다 이제 대놓고 구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대놓고 AI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할 것이다. 계속해서 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엔비디아 AI 칩 사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거기 밑단에 있는 HBM3,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렇게 됐을 때 거기 밑단에 있는 뭐 서플라이 체인, 밸류 체인 기업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다만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4월은 유동성 축소 국면을 맞이하면서 출렁일 수 있습니다. 길게 보면 4, 5월까지도 출렁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딱 분기로 잡았을 때 2분기는 좀 출렁이더라도 3분기, 4분기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2분기는 출렁할 수 있지만 3, 4분기는 괜찮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미리미리 계획을 세운다는 게 공부를 해서 좋은 종목들을 저점에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알려드릴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아주 좋은 기법이고요. 네. 정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들고 나온 기법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여러 기법들과 다 비교를 해봐도 스윙 기법 중에는 이만한 기법이 없다라는 제가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전문가님이 이렇게 자신 있다 말씀하시니까 궁금한데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스마트 머니 기법이 뭐길래 저렇게 말하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뭔지 알려주시겠어요? 예. 스마트 머니 네. 기법은 말 그대로 똑똑한 자본의 기법입니다.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돈을 보고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하자는 컨셉에서 장안한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장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도 못하는,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그 정보와 재료, 비공개된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체가 분명히 있고요. 그 주체들은 해당 종목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들을 주포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주포들이 저점에서 매수 개입이 일어났을 때 그 정황을 포착을 하고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하는 기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실제로 이런 정황들이 나왔을 때 일봉 차트상으로 신호가 포착이 되게끔 일봉 차트 신호, 스마트 머니 신호를 제가 만들어 놓았어요. 이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후에 타이밍을 잡아서 같이 매수에 참여를 하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기법의 장점은 그동안의 다른 기법들, 여러 기법들, 패턴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는 기법들은 매크로 변수, 정책 변수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주포의 저점 매수를 잡아내는 기법이기 때문에 이제 시대가 지난다고 하더라도 뭐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기법, 법칙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포들의 저점 매수만 잡아낼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도 같이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취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보통 일반 투자자분들은요, 나한테 정보와 재료가 들어와야지, 내 눈에 들어와야지만 내가 이것을 보고 분석을 해서 모멘텀이 길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그 모멘텀 가운데에 올라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정보에 대해서 오판을 했어요. 그래서 모멘텀이 짧게 끝났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손절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이 내가 제공받은 정보와 재료에 대한 이 모멘텀의 길이 여부입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취매가 가능한 기법이기 때문에 모멘텀의 길이가 짧더라도 단기 추세만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한다면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제가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을 가지고 온 지 이제 한 달하고 일주일이 조금 안 됐습니다. 두 달입니다. 예, 제가 말을 실수를 했는데 2달하고 일주일이 좀 안 됐어요. 근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성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언박싱 종목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많은 종목들을 리뷰를 해드리면서 이 기법을 제가 증명을 해드렸어요. 뉴스가 뜨기 전에 잡을 수 있다라고 제가 증명을 분명히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 기법을 직접 받아가셔서 직접 체험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2달 동안 이 스마트 머니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대화창에 보니까
벌써 이제 성며들었다고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나도 이제 많이 배웠다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스마트 머니 기법 나도 배우고 싶은데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받는 방법 안내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바로 뜨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아까 방송에서 봤던 스마트 머니 기법 너무 배우고 싶습니다 하시면 저희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받아가시고요. 뭐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또 종목에 대한 팁까지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예.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정말 다 주시는 거 맞죠? 예, 신청만 네. 해주신다면은 단 한 분도 안 빼드리고 다 조건 없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 너무 좋은 거다는 알았는데 사실 막 그렇게 이해가 잘 가지는 않아요. 예, 예. 그러면은 간단하게 매매 포인트랑 예시 기법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럼 매매 포인트부터 다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매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일봉 차트상에서 이제 포착이 됩니다. 포착이 되면 매수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포착일 이후에 조정을 기다립니다. 조정을 기다리다가 포착일 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착 당일은 주포들의 개입일로 우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날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근데 이제 포착일 이후에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제가 대표적인 예시 종목을 설명드릴 때 그 종목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포착일 이후에 바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도 기회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혹은 포착일 이후에 포착일 고가를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손절 추세선도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손절 추세선이 이탈을 했을 때는 짧게 손절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수익이 났을 때는 저가 매수, 주포들의 저가 매수를 잡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는 좋은 기법입니다. 이 간단한 매매 방법만 숙지를 하고 있으면 이 스마트 머니 신호와 손절 추세선만 있어도 충분히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이해를 다 못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시 종목은 에코앤드림입니다. 자, 전구체 대장주로 올해 초부터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이죠. 이 종목이 상승을 시작했던 상승 트리거에 대한 뉴스가 언제 처음 떴냐면 이제 올해죠. 올해 1월 12일 장 마감 후에 이 기사가 떴습니다. 에코앤드림 전구체 생산 능력 증설 소식에 상한가를 갔다. 자, 이 증설에 대한 공시가 이날 장중 12일 장중에 발생을 했는데요. 오른편에 보시면은 이 신규 시설 투자의 투자 금액을 보시면 1,800억입니다. 1,800억이고 이사회 결정일이 1월 12일이죠. 자, 이 1,800억은 굉장히 큰 규모의 자금입니다. 동사의 161.5%, 자기 자본 대비 161.5%라는 굉장히 큰 자금인데 이것을 증설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런 결과를 이사회 당일에 결정을 과연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을 한번 가져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자본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규모의 자금은 아닐 겁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빠르면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내부 회의를 걸치면서 이날 결정일, 이사회 결의일에 이 내용을 공표를 한 거다. 결정을 한 거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공시가 나오기 전에 내부 관계자들은 당연히 아는 거잖아요. 이제 회사에서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사회가 결의가 됐기 때문에 이사회 내부 관계자들, 이사회들 혹은 이해 관계자들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포를 회사 내부 관계자라고 딱 특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이해 관계자의 친인척일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지인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내부자 정보가 분명히 사전 확인이 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에 주포들은 사전 선침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됐을 때는 상한가를 갈 정도로 굉장히 큰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전 선침해를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냈는지 한번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녹색 기둥 표시 보이시죠?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언제 포착이 됐는지 보게 되면은 1월 11일이에요. 근데 뉴스는 그 다음날은 1월 12일이란 말이에요. 하루 전에 거래량이 늘면서 스마트 머니 신호가 먼저 잡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신호가 포착된 날 종가에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다음날 바로 뉴스가 뜨면서 상한가를 먹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보유를 한다고 했을 때 일견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노란 추세선이 이 노란 선이 이게 손절 추세선입니다.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가상 이탈을 하지 않고 단기간 안에 260%가 넘는 시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했다고 하더라도 손절이 매수가 대비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수익이 났을 때는 이렇게 200%가 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법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제가 딱 정리를 해보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 기법을 잘 배워놓으시면 앞으로도 주식하시는 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받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 바로 뜨고요.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기법 받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순서대로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오셔서 기법 받아가시고 뭐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요. 이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또 잡아낸 종목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수익률이 괜찮은데 또 예.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광명전기부터 보겠습니다. 3월 29일에 주셨고요. 매수가는 2,500원이었는데 시세가 오늘 나왔습니다. 2,920원까지 나왔고요.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16%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그런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보니까 저번에 목표가를 3,000원까지라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다 왔다가 빠졌어요. 예. 그대로 목표가 가져갈까요? 충분히 저는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오. 이야기를 드리고 여전히 목표가를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고요. 네. 광명전기 한번 차트를 쭉 보시게 되면은 이게 작년 11월 말 정도쯤부터 제가 차트를 가져왔어요. 11월 말부터 이게 쭉 하락을 해요. 하락을 하다가 2월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한번 포착이 되고요. 이 녹색 기둥 표시가 스마트머니입니다. 그리고 3월 4일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한 번 더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 올라갑니다. 자, 정확하게 이 쌍바닥을 스마트머니 신호가 잡아주고 나서부터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포들의 저가 개입을 정확하게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잡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일은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게 있어요. 주포들의 개입의 시작일이다. 근데 주포들이 개입이 시작을 했으면 주가를 크게 올리기 위해서는 매집을 이후에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착, 매집, 그리고 뉴스가 동반되면서 급등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저는 항상 공식을 외워두고 있고요. 3월 4일에 한번 이 기준일을 한번 보시면 3월 4일 이전에 보시면 거래량이 없어요. 오른쪽 왼편에 보시면 거래량이 없는데 정확하게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나서부터 거래량들이 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포의 개입의 시작일을 정확하게 아는 거고 이후에 매집 흐름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에도 없었고 그리고 이 언박싱 종목 추천일에서도 없었던 재료가 4월 첫 거래일에 뉴스가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즉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침매를 할 수 있었다. 제가 이 종목을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 또 최대 주주 변경 건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사업 다변화에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AI가 확실히 AI 칩이 굉장히 네. 흥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전력이 굉장히 조금 수요가 많아집니다. 근데 전력망은 특히 미국의 전력망은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겹치면서 이 쇼티지가 날 수 있다 내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었던 뉴스가 이 아래 뜹니다. 254.91억 원 규모의 수배 전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뜨고 나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이 뉴스가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거 과연 주포들이 몰랐겠냐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공급 계약 체결 공시는 회사가 하는 거잖아요. 네. 회사가 하기 때문에 내부 관계자들은 알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이 부각이 됐을 때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 선침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잡아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꼭 받아가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잡아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광명전기입니다. 이 종목을 설명하니까 지금 댓글에 광명 찾은 광명전기 이런 드립도 올랐는데요. 정말 광명을 더 찾을 수 있을지 목표가 3,000원까지 그대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볼게요. 오늘은 전기의 날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3월 6일 일진전기입니다. 매수가가 12,930원이고요. 시세가 4월 5일에 나왔습니다. 24,500원까지 나왔고요. 이에 따라 누적 수익률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변압기 쪽으로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요. 그때 목표가를 26,000원까지 주셨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 볼지 궁금하네요. 우선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오. 보고 있고요. 전일 이제
저점을 잡아준 부분도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전기 이론 시리즈들을 제가 일부러 갖고 네. 온 게 언박싱 종목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아. 종목을 가져왔기 때문에 한번 가져왔고요. 그래서 같은 맥락 차원에서 한번 보자라고 해서 제가 가져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설명 한번 이어가 볼게요. 보게 되면 이거는 작년 10월 중순 차트부터 가지고 왔습니다. 일진여기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죠. 올해 행보 하락을 하다가 정확하게 3월 4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을 하고 나서부터 정확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포의 저점 개입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잡아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3월 4일 포착일 이후에 바로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틀 뒤인 3월 6일에 매집 구간까지 바로 들어갔다 그러면 뉴스가 뜨면서 급등 구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진짜로 한 일주일 있다가 정말 이제 커다란 수주 공시 계약이 뜨면서 굉장히 급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확한 컨셉이 잡혀 있는 거예요.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사전 선침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예요. AI 시장이 확대가 될 경우 변압기와 전력 시설이 부족하다. 네, 미국에는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유상증자가 확보된 자금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상증자가 확보된 자금, 2월에 확보된 자금을 통해서 변압기와 케이블 공작을 증축을 하는데 투입을 한다라는 거고 이 공시가 뜨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는데 쿠웨이트에서 1282억 규모의 초고압 케이블 공사 수주건이 뜨면서 해외 수주 잔고가 1조 3천억 원을 돌파했다 이런 뉴스들이 막 쏟아졌거든요. 이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는데 자, 마찬가지잖아요. 공사 수주 내용은 내부 관계자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전 선침해를 주포들이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것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3월 첫 거래일인 3월 4일에 정확하게 잡아냈고 이 기법을 이용을 해서 정보와 재료가 시장에 제공이 되기 전에 잡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이 일진전기를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여드리고 있고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기법 신청해 주시면은요. 간단합니다. 기법 신청만 하시면은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조건 없이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 받아가시면 손해죠. 왜냐면 맞아요. 이렇게 아무리 보여드려봤자 내가 직접 이용을 해보지 않으면은 체감이 안 갑니다. 그래서 꼭 이용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항상 이 올라간 종목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제가 좀 본 게 있어서 제가 조금 증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하. 혹시 괜찮으시면 지금 그 차트 한번 오, 네. 화면에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오늘 거래대금 상위 차트를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놨거든요. 네. 부탁을 안 좀 나오네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냥 말씀해 주셔도 예. 돼요. 일단 그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한번 보게 되면은요. 네.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한미 반도체, 대한전선, 알테오젠, 엔캠 이런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좀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 강한 네. 종목들로 이게 볼 수가 있어요. 보게 되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요. 이게 파란색 화살표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제가 이제 지표 표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게 되면은 지표 표시를 하면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작년 12월 말쯤에 이미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라이브입니다. 자, 네.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는 거예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덩치 있는 종목들 제외하고요. 대한전선도 한번 볼까요? 대한전선도 보게 되면은 3월 14일이죠. 3월 14일에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 보이실 겁니다.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번 뭐 보게 되면 최근에 핫했었던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자, 작년 12월에 한번 포착이 됐고 2월 13일에도 포착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정확하게 지금 잡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예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화면 돌아와서 이런 네.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 성공을 하진 않지만 성공한 사람들 중에 노력 안 한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주포들이 매집을 한다고 해서 다 올라가진 않지만 적어도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는 저점에서 매집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세 시장의 대장주들은 아래서 매집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스마트 머니 신호는 정확하게 이 지점들을 잘 잡아냅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모든 대장주들을 잡아낼 수 없을지언정 내가 스마트 머니 신호를 가지고 있으면 대장주를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꼭 좀 받아가셔서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이라서 우리 전문가님이 또 명언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주식의 100%는 없지만 그래도 적중률은 높일 수 있다. 그 방법이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을 배우는 건데요. 저희가 이 기법 배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켜시고요. 제 옆에 QR코드 있습니다. 여기에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 링크가 떠요. 그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우리 박성재 전문가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주세요 하시면 저희가 빠짐없이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아가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2개 종목을 준비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언박싱. 예. 오늘 약간 전기의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늘 피카츄 컨셉으로 가볼까 하는데 삐까삐까 첫 번째 종목 재룡산업을 좀 볼게요. 이 회사가 그 재룡전기랑 혹시 관련이 있는 회사인가요? 이제 과거에 그 분할이 된 그런 기업. 인적 분할을 했나 봐요. 예, 그런 기업이. 이 회사가 지금 보니까 변압기를 생산하는 회사고 사실 재룡전기는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 회사 보니까 최근에 차트가 5일선 타고 잘 올라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근데 어디서 포착을 하셨나요? 스마트 머니 기법이 네. 당연히 포착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번 그럼 설명을 한번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좋은 기업이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화면에 보시는 걸로 일단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항상 같습니다. 앞에 보여드렸었던 광명전기라든지 일진전기와 비슷하죠. 또 송배전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AI 모멘텀으로 인한 전기 에너지에 대한 부족 현상 때문에 수혜를 받는 종목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 그 최근에 한전 KDN과 재룡산업이 금구류 개발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MOU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MOU 체결을 했으면 관련된 이 금구류 쪽에 대한 내용들, 사업의 진척 내용들이 또 나올 수가 있죠. 그 한 가지 포인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동사의 매출 비율을 한번 보시면은요. 송배전 통신 및 철도 전차선 금구류 쪽에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게 되면은 미국에 대한 뉴스인데요. 작년 말 뉴스고 올해 초까지 이어진 뉴스입니다. 한파 속에서 난방 수요가 급증을 하자 미국 지역 곳곳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다. 그리고 이것이 전력시설 노후화 탓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국내 송배전주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전력망의 노후화 때문에 올해도 또 이제 엘니뇨 현상 때문에 날씨가 어떻게 변덕스럽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가뜩이나 지금 전력 소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AI 시장까지도 지금 개화가 되고 있어서 이쪽이 더 송배전 쪽들이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네. 보게 되면은 이게 그래프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AI 구현을 위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량이에요. 자, 보게 되면 2022년도와 2026년의 비교인데 전통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전력 수요도 올라가고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BOW 수요도 올라가지만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급증을 합니다. 이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모든 전력망과 어떤 변압기에 대한 체인징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이 송배전주에 대한 그런 관련 종목들을 매우 잘 봐야 된다. 장기적으로 되게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AI에 대한 부분들이 전력 부족, 쇼티지 현상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 포인트다. 여기에 대한 수주 공시, 공급 공시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모르지만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사전선 침해가 스마트 머니로 나올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는 3월 4일에 포착을 합니다. 3월 4일 한번 기준을 보세요. 3월 4일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죠. 근데 3월 4일 이후부터 정확하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포착 매집의 흐름이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지금 매집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재룡산업 잘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기가비스고요. 찾아보니까 요새 굉장히 핫한 유리기판이라는 모멘텀을 또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고점을 봤을 때 지금 좀 많이 내려와 있기는 한데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잡아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어떻게 잡아내셨죠? 자, 스마트 머니 기법이 포착이 되면은요, 저는 일단 그 리스트업들을 다 해놓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집 흐름들이 나왔을 때 제가 언박싱 종목에 이렇게 공개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항상 조금 더 올라갔을 때 항상 드리게 되잖아요. 네. 자, 먼저 사전선 침해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기법 신청해서 받아가시는 게 편합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는 그 반도체 회로 이제 검사 장비 업체고요.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네. 국내 유일의 어떤 그런 설비 장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도 있고 글라스 기판 관련돼 가지고 후발주자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뒤에부터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기 VRS라는 이제 설비 장비가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의 생산 분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급을 하는 국내 유일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 쪽이 제가 그 서두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장비단에서 먼저 올라가고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소재 부품에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가는 게 기판입니다. 이 기판 쪽에 대한 부분들에서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후열에 이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제 기가비스가 지금 이제 바닥을 짚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AOR에 대한 이것도 생산 이제 설비 장비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허도 취득을 했어요. 3차원 측정기에서 최적의 스캔 범위 자동 설정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그리고 불량 회로가 있는 기판을 폐기하지 않고 양품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장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기술이 매우 고도화가 돼서 세계적으로도 당사를 포함해서 두 회사만 해당 설비를 제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가비스가 가지고 있는 이 설비 장비들을 보게 되면은 국내 유일한 장비인 VRS 그리고 세계에서 경쟁자가 한 명밖에 없는 AOR 같은 이런 설비 장비, 기술력이 높은 설비 장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판 쪽으로 이 모멘텀이 넘어왔을 때 굉장히 강하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자, 보게 되면은 기가비스는 고객사 유리기판 검사 장비 테스트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또 양산용 장비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기가비스의 어떤 AOI가 FCBGA의 시장 중심에서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양 공급 가능성이 기대가 되고 있으면서 또 글라스 기판 검사 장비로도 확대하고 그리고 이 기존 검사 솔루션을 유리기판의 특성을 검사 로직을 적용을 해서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 일부 기업의 데모 장비를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데모 장비를 공급하게 되면 내년부터 실제로 숫자가 찍힐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래스 기판 쪽 그리고 기판 장비들, 기술력 높은 기판 장비들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대한 어떤 수주 공시라든지 납품 공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사전 선침매가 스마트 머니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는 3월 14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고요. 마찬가지죠. 포착일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포착일 왼편에 보시면은 거래량들이 없어요. 근데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들이 살짝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최근에 거래량들이 늘어나고 캔들이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착 매집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언박싱한 종목들 굉장히 기술력이 기대되는 그런 회사들인데요. 재룡산업과 기가비스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죠. 한 주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